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점이라도 볼까? 점보다 더 용한 검사 있는 거 몰라? 무슨 검사? WPI 검사. 내 삶의 해답을 원할 때 비과학적인 점이나 서주가 아니라 과학적인 검사 WPI에서 제대로 된 맞춤 해답을 찾아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황상민의 심리상담소는 매주 일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생방송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생방사수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이제 이 생방 고정 인원이 300명을 넘었습니다. 이 스파르타 용사 300명으로 15만 페르시아 군대를 물리치리라 라는 일이 있다고 하지만 그 300명은 몰살됐고요. 저는 여러분 생방송 참여 300명으로 30만 유튜브 부럽지 않는 그 마음으로 지내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이 참 댓글을 다시는데 뭐라고 다느냐 하면요, 황 박사님이 세상의 진리인가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연구 결과 말하는데 무슨 진리 찾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검찰의 심리, 검사의 심리를 이야기하는 건 저희 연구 결과를 그냥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자리지, 제가 무슨 놈의 진리, 저는 진리 내세우는 인간 아주 싫어합니다. 경멸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달린 것이지, 내 믿음과 나의 생각과 분리된 진리가 있다고 믿는 것은 그건 교조주의적이고 절대적인 신을 빙자해가지고 사기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어떤 사연을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진로 상담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평소 황심소를 애청하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평소 청취만 하다가 진로 고민 상담이 필요하다 싶어 글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29살이고 한 학기 졸업 유예를 한 이후 이제 막 졸업했습니다. 나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대학교를 늦게 들어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곧장 대학교에 갈 생각이었지만 고3 때 대학 입시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는 내내 수많은 생각과 방황으로 인해 또다시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수능 시험을 치르고 난 후 대학 입시 원서조차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원하던 시험 점수와 달리 너무 낮은 점수를 받아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 입시에 실패한 후 또다시 대학 입시에 도전하다가 더 이상 공부를 진행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그해 11월 저는 수험 시험장이 아닌 군대로 입대합니다. 군대에서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대학생 친구들을 만나 많은 생각을 나눠보며 대학에 입학하고 싶다는 생각이 다시금 들어 제대 후 다시 수험 공부를 하고 제가 이번에 졸업한 지방의 국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대학 입학 후 학부 4년 동안 제가 하고 싶어 하던 공부를 하고 밴드 동아리 활동을 하며 후회 없는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 중 한순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친구들과의 추억을 쌓는 대학 생활에 집중한 나머지 취업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졸업생이 됐습니다. 취업에 대한 절박함도 없던 저는 지방에 있던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온 후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렇게 1월, 2월, 3월 시간이 지나고 조금씩 취업 및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일을 하실 수 없는 정년의 나이에 접어드셨고 현실적으로 몇 년 후면 제가 부모님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과 이렇게 시간만 보내면 안 되겠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업을 알선해주는 일자리 센터를 방문하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직렬에 취업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가질 것에 대한 명백한 목표가 없던 저의 상담은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는 하나만한 상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또 저는 방황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알바를 하며 남은 시간에는 제가 읽고 싶은 책들과 배우고 싶은 기타를 배우고 운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자괴감이 들어 황심소에 상담 메일을 보내고 무료 상담을 받게 됐습니다. 당시 상담 선생님께서는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한 가지 정하고 대학 생활 동안 꾸준히 해왔던 문화 지식을 활용하여 지역 청년 문화에 참여해보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상담에 대한 답을 듣고 상담 당시에는 저도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 라는 생각과 함께 선생님이 권유한 대로 한번 해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상담 받았을 때 제 생각과 달리 상담 후에는 선생님이 권유해 주신 내용을 수행하려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청년 문화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을 뿐더러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사회에 활용될 수 있을 만큼 깊이가 깊고 가치가 있는지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없었습니다. 또다시 저는 방황을 시작했고 알바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기타를 치며 운동을 하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또 몇 개월이 흐르고 이러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제가 평소에 동경해오던 직업인 소방공무원을 뽑는 소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됩니다. 7월 달부터 지금까지 공부를 2개월가량 해왔는데 정말 스트레스였습니다. 공무원 시험 공부는 무작정 내용을 암기하고 시험 시간 100분 안에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공부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오고 생각했던 책을 읽고 깨닫는 공부의 관점하고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내내 괴롭고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커뮤니티에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선 최소 10시간 이상의 순수한 공부 시간이 필요하고 자기는 이렇게 고생해서 합격했다라는 합격 수기를 보며 기약되어 있지 않은 시험 합격까지 내가 과연 그 과정을 견딜 수 있을지 공무원 시험 하나 합격하기 위해 삶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시험 준비를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한 시험에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고 시험에 합격한다고 하더라도 조용하고 느릿느릿한 제 성격과 하루하루가 긴박한 소방관의 생활이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실패하면 아무도 시험을 준비했던 기간을 보상해주지 않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시험 공부를 도저히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지금은 반폭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저희 방황은 시작됐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에 대한 질문이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계속된 고민 끝에 저는 책을 읽으며 이 선생님한테 지도를 받고 이 학문을 공부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입학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관심 있어하는 학문 분야는 제가 전공했던 전공과는 달라 제가 과연 대학원에 입학하여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대학원 학비가 만만치 않은데 넉넉하지 못한 우리 집안 형편에 내가 내린 결정이 옳은 결정인지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지 흥미로운 책 하나를 봤다고 대학원을 가겠다고 결정하는 제 결정이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 대학원에 대한 마음을 접고 다시 소방공무원을 준비해야 하나 선택 앞에서 망설여졌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고민들로 채워지기 시작했고 하나씩 자신의 길을 닦아가는 친구들을 보며 나는 뭐하고 있는 건가 라고 자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저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온몸에서는 땀이 줄줄 나고 머리가 텅 빈 것 같은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저도 그런 저의 모습이 낯설고 생각지도 못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상태까지 온 제 모습이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황심소에 다시금 상담글을 보내게 됐고요. 부모님과 집에 같이 살면서 요즘 부모님이 늙어가시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제 정년도 얼마 남지 않은 부모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빨리 사회에 나가 자리를 잡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고민들이 더욱 제 머릿속을 맴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고민들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할까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 최악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제가 추구하는 가치는 행복, 안정, 자유, 사랑, 사람입니다.
도와주세요. 지금 상태가 계속되다가는 언젠가 저를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여러분, 이 젊은이의 사연을 읽으면서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참 삽질하는 젊은이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안타깝게 느끼십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박사님 너무해요. 이렇게 구구절절이 힘든 사연을 보낸 젊은이를 그렇게 조롱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차라리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 젊은이에게 조롱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저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 젊은이의 마음속에는 남들한테 멋있고 번듯해 보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제가 누구의 관심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고민들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고민이 뭔데? 고민이 뭔지도 모르면서 고민의 원인을 찾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지금 상태가 계속되다가는 언젠가는 저를 잃어버릴 것 같아요. 뭔 소리야? 너는 이미 대학교 들어갈 무렵부터 너를 잃어버렸어. 너가 없었고 너가 없는 상태로 지난 10년을 살았는데 뭘 잃어버려? 가진 게 있어야지 잃어버리지. 이러면 아마 이 사연 보내신 분 진짜 저를 죽이고 싶을까요? 아니면 그러게요 박사님 그렇게 쿡쿡 찌르니까 참 가슴이 아프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네, 고구마가 밀려온다고요? 네, 고구마가 밀려오는 것도 있지만 아까 어떤 분이 상당히 재밌는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싶으시면 고민숙 작가가 하는 가미당에 책조하고 글쓰기 공부하는 청년들 많이 오라고 하던데 그걸로 가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주 좋은 제안이세요. 그러면 이 친구는 거기 갈까요 안 갈까요? 못 가요. 안 가요. 왜 안 간다고 생각하세요? 안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네. 같아요. 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분은 걱정 인형이에요. 걱정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걱정만 뭐 해보지 했잖아. 않고 그냥 일단 아니요 해보려고 했어. 네. 이 소방 공무원 시험 준비도 해봤잖아요. 아니 근데 2개월 하고서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 더 웃겨요. 네. 공무원 시험은 무작정 내용을 암기하고 시험 시간 100분 안에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공부였습니다. 그건 모든 공부가 공부가 아니라 네. 시험 준비예요. 지금까지 해오고 생각했던 책을 읽고 깨닫는 공부의 관점하고는 너무 달랐습니다. 오, 이분은 지금까지 학문으로서 공부를 해왔다는 그런 이야기군요. 아니야. 예, 지가 하지도 않았고 이게 리얼리스트 성향을 이분이 그대로 잘 나타내는 거야. 리얼리스트는 그냥 이상적이고 멋진 것을 자기가 했다고 믿으면서 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에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이걸 하는 건 적합하지 않아. 이런 마음으로 항상 모든 것을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은 제가 갈 길이 아니에요. 그럼 이분이 가장 살면서 자기가 너무나 자기가 꿈꿔왔던 이상과 맞고 잘 맞았던 거 이분이 경험해서 어떤 내용으로 이분은 이야기를 할까요? 기타 치고 책 그렇죠. 보고 그 책은 뭐예요? 운동했던 거. 친구들과의 추억을 쌓는 네. 대학 생활에 집중한 나머지 취업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졸업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바로 친구들과 추억을 쌓는 대학 생활이 자기한테는 너무너무 이상적이고 좋았던 청춘의 아름다움의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친구하고 추억 쌓으면서 이 아무 삶에 있어 책임이나 걱정 없이 그냥 우리는 친구 우리 우정 영원하리라 이러면서 이제 지내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리얼 분들이 이러신가요? 리얼 분들이 항상 이 본인의 삶을 회고할 때 네. 그러면서도 돌아가고 싶다 그 낭만의 시절 이럴 때 이제 주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영화 박하사탕에 보면 네. 이런 아이디얼인데 리얼로 평생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나도 부도나서 그래. 도망가고 나 돌아갈래 하면서 열차가 오는 거를 온몸으로 막는 이제 이런 장면 제가 많이 여기서 언급을 했는데 이 리얼의 원단의 모습인데 이 친구는
어떤 분이 이렇게 있네요. 소설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모습. 예. 이런 분들이 이 자신의 삶과 본인이 소설처럼 생각하는 현실이 일치하지 않을 때 스스로 자괴감을 가지면서 무엇을 하는 게 제가 맞을까요? 저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나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좀 놀란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뭔가요? 그렇죠. 물어볼 수 있는데 최악의 선택은 왜 물어보신지 모르겠어요. 네, 본인이 하는 선택이 최악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최선은 어차피 본인은 선택할 수 없고 최악을 피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리얼리스트의 삶의 기본적인 룰로서 작동하는 거죠. 최선은 왜 선택을 못 하나요? 뭔지 모르니까요. 근데 뭐 그러니까 조언을 좀 주실 거잖아요. 근데 왜 이분은 누가 조언을 줘요? 박사님이 내가 왜 조언을 줘요? 그러니까 이분에게서의 최선의 선택은 뭘까요? 네,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분은 놀고 먹어라, 그리고 하늘에서 돈이 쏟아져라, 아니면 항상 부모한테서 한 달에 1,000,000원씩 받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되면 그건 최선이겠죠. 네, 그러면서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는 행복, 안정, 그러면서 행복, 안정은 아주 리얼리스트의 전형적인 가치거든요. 그러면 사랑, 사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 사람은 조금 로맨티스트와 휴머니스트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자유하면 아이디얼리스트. 그러니까 가장 리얼리스트의 기본, 이 행복과 안정 먼저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아이디얼리스트 조금, 로맨 조금, 거기다가 사람 해가지고 휴먼 조금. 욕심꾸러기시네요. 이걸 욕심꾸러기가 아니라요. 네. 진짜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를 모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저 여자분 구혜선 닮았어요. 네, 구혜선 참 많이 닮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구혜순 씨라고 그랬는데 기분 안 좋아하셔가지고 애슬림이라고 이름 바꿨어요. 네. 네. 그리고 검사는 그러면 WPI 유형으로 어떤 유형입니까? 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검사가 되려면 아무래도 여러분 시험 봐야 되잖아요. 고시. 고시를 보려면 어떤 사람들이 고시에 잘 합격할 수 있겠어요? 네. 놀랍게도요. 로맨티스트 성향의 분들이 고시에 합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로맨티스트와 에이전트 있으신 분들이 가장 시험에 특화되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꾸역꾸역 열심히 해가지고 되는 분들이 리얼 분들이에요. 그래서 검사가 되는 분들 중에 가장 힘든 분들이 휴머니스트와 아이디얼리스트입니다. 아이디얼리스트는 처음부터 검사가 되는 거를 거부하거나, 본인이 검사가 되고도 그 조직에 오래 남아있지 않거나, 또는 그 조직에 오래 남아있는 분들은 거의 99% 또라이라는 소리를 듣고 지낸다라는 거를 제가 그 조직에 있는 많은 분들을 인터뷰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또라이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전문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또라이들이 다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고, 그러면서도 함부로 무시는 안 해요. 그렇지만 평검사로 오랫동안 있어요. 평검사로 부장검사까지도 안 가고 평검사로 거의 50대 중반까지 있는 어떤 분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벼락출세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대를 잘 만나거나 그 또라이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떤 분이냐? 대개는 로맨티스트 분, 꼼꼼하고 섬세하고 시키는 거 잘 일하시는 분이 검사가 되면 여전히 검사로서 위에 상사가 시키는 거를 잘 하다가 너무 거칠고 힘들어서 본인이 살기 위해서 리얼리스트로 변신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 40이 되면 리얼리스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가서 최고의 리얼리스트로 사시던 분이 바로 우병우 씨 같은 분, 김기춘 씨 같은 분, 그런 분들이 이제 권력을 향해서 돌격 앞으로 하는 최고의 리얼리스트로서 살았던 분이 바로 검찰에서의 거의 화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건 그렇고,
나도 로맨인데 현실 도피.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립 좀 하세요.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예, 리얼리스트는 남과 비슷해지고 남 멋진 사람 쫓아가려고 하다가 망하는 대표적인 게 리얼리스트의 삶입니다. 자기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마치 제가 하고 있는 고민들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본인 스스로 독립된 인간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걸로 제가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인생을 바꿀 조언을 들으면서 제2의 인생도 준비할 수 있다면 54억 원짜리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도 부럽지 않겠지요?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가질 기회가 있습니다.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가하시면 대한민국 최고의 통찰력으로 방향 잃은 인생의 길을 찾아주는 황상민 박사님께 8시간 동안 나의 삶에 대한 조언도 듣고 WPI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답니다.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가하셔서 상담 코칭 전문가가 되는 꿈도 시작하시고 황상민 박사에게 내 인생의 변화를 만들어낼 조언도 얻기 바랍니다. 2월 8일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바로 당신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아련함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통찰.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한 손 한 손 작은 약속이 모여 우리의 내일이 빛날 수 있게 한 손 한 손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나 후원했다옹. 아, 뿌듯해.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 황상민 TV 구독, 좋아요, 클릭. Right now.